사람이 태어나면은 기본이 이제 기다가 서는 거지, 그죠? 서서 죽을 때까지 이제 서서 다니게 되는데, 삶의 기본이 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자세와 건강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한 분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도 그렇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실천한다면 몸의 병도 회복이 될 수 있고 더 강건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일본에서 오신 우리 강 회장님인데 오셔서 소개하시고 한번 강의를 주시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걷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걸음걸이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워보신 적 계세요? 특히 아이 때 걸음걸이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보통 누구를 보고 배우냐면 부모를 보고 이제 학습을 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아이들은 아빠를 보고 배우고 또 여자 아이들은 엄마를 보고 많이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팔자걸음을 걸으면 5살짜리가 아빠하고 똑같은 자세로 걸어요. 그게 왜냐면 보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교정을 해주질 않아요.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하면서 다리가 O자 다리도 되고 S자 다리도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특히 아마 여러분들도 키를 재보시면 내가 지금 내 키가 줄어들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신 적 있을 거예요. 자, 키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 몸에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 몸에 키가 줄어든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뭐든지 항상 몸에 이상이 생기면 나이 탓을 하죠. 그러면 누구나 다 막 나이가 먹으면 다 등이 구부러지고 다리가 벌어져야 된다?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돈을 왜 버냐?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고 싶고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 돈을 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내 몸에 대한 거는 저축을 안 하냐는 거죠.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저축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근육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근육이 약해지다 보니까 관절의 변형이 생기고 키가 줄어들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염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가서 자연사에서 돌아가신 분들 다리를 보신 적 있죠? 다리가 어떻던가요? 근육이 있던가요? 거의 미라 수준이죠? 오그라들죠. 아마 우리 원장님은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환자들을 접해보셨을 텐데 특히 암 환자들이라든지 좀 중증 환자들 다리를 보시면 근육이 있던가요? 없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근육이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피부가 밑으로 축 처져 있죠. 늘어지죠. 이런 사람은 금방은 안 죽어요. 몇 년도 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그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육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빠짐과 동시에 피부가 같이 오그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면 근육이 빠질까요? 다리 근육이 왜 빠질까요? 왜 환자들은 다리 근육이 빠지냐고요? 잘 못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내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뇌에 공급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에너지는 필요한데 공급을 못 받으니까 어딘가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바로 어딘가에서 사용하는 근육이 바로 하반신의 근육이에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서서히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최후에는 종아리에 하반신에는 근육이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저축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근육을 저축을 해놓으면 그 저축되어 있는 그 근육이 결국은 나중에 내 몸에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근육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약해지면서 결국은 뭐도 같이 틀어져요? 관절의 위치도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변형이 되다 보니까 키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척추를 보면 옆에서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죠. 척추가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척추가 약간 구부러지기 시작을 하죠. 척추가 구부러지는 순간 내 몸은 아무리 좋은 거를 먹는다 하더라도요, 척추의 균형이 잡히지 않는 한은 의미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이 구부러져 있으면 어디가 나빠질까요? 목이 구부러지면 목만 구부러질까요? 아니죠. 어깨가 안쪽으로 같이 구부러집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방금 전에 읽어봤는데 어깨가 구부러지게 되고 경추가 구부러지면요, 제일 먼저 마이너스 되는 데는 폐, 호흡기 기능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깨를 반듯하게 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목이 구부러지는 거를 예방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요즘 학생들 특히 전철이나 이런 데를 타보면, 버스를 타보면 어때요? 전부 이 스마트폰, 핸드폰 들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 자세를 다 굳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목이 아파, 어깨가 아파, 병원에 가봐야 의미 없죠. 왜? 일시적으로 통증은 잡아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밸런스를 잡아주질 않으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등이 구부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등이 구부러져 있는 경우. 등이 구부러지면 어디가 나빠질까요? 이 소화기가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소화기가 나빠져 있다. 그러면 내 지금 척추가 변형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운동을 하지 않고 그 구부러진 상태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더 구부러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병은 깊어질 수밖에 없죠. 등이 구부러지면 결국은 허리는 따라서 구부러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키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신에서는 무릎이 아프고 고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좌골신경계 이상이 오고, 그리고 결국은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어디를? 병원을. 1년을 다녀도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나빠지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병을 누가 고쳐야 되냐? 누가 고쳐야 될까요, 여사님? 네? 병을 누가 고쳐야 될까요? 나 자신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축을 하라고. 돈 버는 데는 누구든지 다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정말 나쁜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몸으로 위한 저축은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대충. 누가 좋대더라 그러면 잠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그게 더 심해요. 우리나라 언론 매체가 지금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죠. 종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뭐가 좋대더라 그러면 그 다음날 없어. 마트에 가도. 일단 다 먹고 봐야 돼. 그렇게 해서 한번 먹고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뭔가 하나를 먹어도 꾸준하게 내 식생활을 바꾸면서 서서히 조금씩 변화를 해나가야 되는데, TV 딱 보니까 야 저거 먹으니까 좋대더라. 그 다음날 없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안 사다 먹어요. 딱 한 번으로 끝이야.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좋은 제품이 결국은 한 번, 두 번 먹어서 좋아질 것 같으면 여기서 강의할 필요도 없죠. 뭐 하려고 힘들게 강의하세요. 그냥 아니죠.
꾸준하게 내 식생활을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만 더 해줘라. 그게 제가 얘기해드린 게 뭐냐면 근육이에요. 내 몸에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저는 근육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먹으면 결국은 뇌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먹든 안 먹든 내 뇌는 하루에 필요로 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를 보충을 시켜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 몸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습관을 바꿔 나가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가 하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위. 바로 발목이에요. 과연 내가 지금 발목을 얼마만큼 사용을 하면서 하루를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시라는 거죠. 손은 많이 사용을 해요. 밥도 먹고 뭐 하다 보니까 손은 사용을 해요. 그런데 발목은 시간이 갈수록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아, 나는 무릎 아파서 못 걸어. 사용 안 해요. 허리 아파서 못 걸어. 사용 안 해요. 비가 와서 눈이 와서 날씨 때문에 사용을 안 해요. 나는 직업적으로 시간, 운동할 시간이 없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이 변형이 생기고 굳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젊었을 때 무엇을 또 많이 신었어요? 하이힐을 많이 신었어요. 그러니까 발목을 움직이는 구두를 신어준 것이 아니라 발목이 오히려 굳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구두를 신고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망가지는 데는 어디냐? 무릎, 고관절, 허리가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핑계를 대죠. 여자들은 출산을 하다 보니까 관절이 더 많이 나빠. 아니, 그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자체가 남자들보다는 잘못된 생활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왜? 아무것도 아닌 구두 하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관절 질환이 남자들보다 3배에서 4배 이상이 많죠. 그리고 항상 뭔가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거죠. 핑계거리를. 이래서 나는 나빠졌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70이 다 되신 분이 나는 산후조리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고생하고 있대요. 애 난 지가 벌써 몇 년이 50년이 있는 줄 알았는데 50년 거를 지금도 머릿속에 넣어놓고 살고 있어.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무릎이 안 좋대요. 50년 동안 내가 잘못 살아온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50년 전에 있었던 생각만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지금 무릎이 이렇게 됐어. 핑계죠, 결국은. 50년 동안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거든요. 바꿀 수 있었던 거를 바꾸지는 않고 그때 생각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환자들을 접해보면 가장 많이 핑계대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다쳤었는데 30년 전에 다쳤었는데 예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래서 허리가 안 좋았었는데 아니 30년 전 거를 왜 지금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냐는 거죠. 아마 원장님도 그런 분들 많이 안 접해보셨어요? 옛날에 다쳤을 때 옛날에 내가 다쳤었는데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버리셔야 돼요. 작년에 아팠던 것도 버리셔야 돼요. 왜? 작년에 아팠던 것이 다시 안 아프게 하려면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머릿속에 항상 예전의 거를 생각을 해서 끄집어내다 보니까 나를 뭐로 만들어요? 환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를 해버려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정말 저는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걷기 시작을 했으니까. 자, 우리 주변에 보면 파킨슨氏환자들 많이 접하실 거예요. 많죠, 주변에.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이런 파킨슨氏환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근육이 경직되는 거, 굳어가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굳지 않게 하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하면 돼요? 움직이면 되죠. 근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안 움직이냐는 거죠.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굳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거를 해줘야 되냐? 보호자들이, 가족들이 같이 해줘야 돼요. 대부분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누군가한테 의지하다 보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평생을 여자한테 도움을 받고 살다 보니까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의지력이 더 약합니다. 어려서는 엄마가, 나이가 먹어서는 와이프가. 신경 안 써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결론은 누가 먼저 죽어요?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도움 안 받고 살아야 돼. 근데 도움을 많이 받고 살다 보니까 의지력이 그만큼 약하다 보니까 빨리 죽어.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죠. 부부인데도 일찍 와이프가 죽고 혼자 돼서 정말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보면요, 장수하는 경우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왜요? 모든 것들을 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일본에서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도 장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병은 누가 고치냐 이 답이죠. 이게 병은 누가 고치냐, 자기 자신이 고쳐야 된다는 거. 결론은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요즘 남편분이 이것 갖고 저것 갖고 안 하세요 요즘? 하긴 요즘 그런 거 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 밥 못 얻어 버리더라고. 근데 아직도 이것 갖고 와라 저것 갖고 와라. 그냥 손끝만 까딱까딱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아니, 그 얘기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킨슨씨 환자였던 사람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시킨 운동이 뭐였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원장님을 해보셨잖아요. 발목 운동 하나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의자한테 한번 뒤로 조금만 빼보실래요? 의자를? 아, 여기 밑에 의자가 같이 있으니까 다리 쭉 뻗으셔도 되겠다. 의자 속에다가. 의자 위에 발 뻗으셔서 올리셔도 돼요. 쭉 뻗어보세요 한번. 네. 쭉 뻗으신 상태에서 두 발을 합치시고요. 두 발은 합치셔야 돼요. 엄지발가락 붙이려고 노력을 하세요. 엄지발가락을 붙이세요. 붙인 상태에서 세게 엄지발가락을 나한테 당긴다라는 느낌을 갖고 세게 한번 당겨보세요. 더 세게. 더 세게. 무릎은 구부러지면 안 돼요. 저기 우리 선생님 무릎 피셔야 돼요. 더 세게. 그리고 계셔보세요. 자, 발을 세게 당겼을 때 다리 쪽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시죠? 오금 쪽이 막 당기고 이런 느낌이 있으죠? 혹시 없는 사람 있어요? 감각이? 없는 사람. 없으면 안 돼. 큰일 나.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지금 치매가 와 있을 수도 있어. 아니요. 감각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제대로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자극을 해봤잖아요. 아팠잖아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원래 치매, 파킨슨씨나 치매 쪽에 있으신 분들은 감각을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이 하루에 몇십 킬로를 돌아다녀도 피로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감각을 느꼈다고 하면 이렇게 못 돌아다니죠.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 감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발목을 지금부터 펌핑을 하는 이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 자, 당기셨죠? 당기셨으면 이제 반대로 엄지발가락을 밀어보세요. 쭉 밀어보세요. 그러면 종아리의 근육이 어떻게 되죠? 수축이 딱 되죠. 다시 당겨보세요. 당기니까 종아리 근육이 싹 이완이 되죠. 다시 당겨보세요. 이 동작을 반복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 파킨슨 환자한테 이 운동을 시켰는데 이 사람은 많이 굳어있다 보니까 이게 많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거의 눈으로 봐도 안 움직이는 것 같았었어요. 굳어있으니까.
제가 왜 감격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았던 느낌이 든 사람이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이 굳어있다는 얘기는 지금 내 몸의 모든 관절이 굳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운동을 하시면 돼요. 자, TV 보면서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꼭 합니다. 하루에 2번은. 언제 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서 이거를 한 2, 3분 정도 하고 일어납니다. 이거 2, 3분만 해도 몸에서 열이 확 올라와요. 또 자기 전에 2, 3분 정도를 하고 잡니다. 습관을 만드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쁜 습관은 정말 버리기 힘든데 좋은 습관 만드는 건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운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특히 무릎이 아프거나 좌골신경통,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 운동 하나만 한 달만 해보세요. 안 좋아졌다. 그러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손으로 만져서 풀어드릴게요. 전신을 다 풀어서라도 내가 풀어드릴게요. 그 대신 한 달은 하고 오셔야 돼. 최소한 아침 저녁은. 아니면 제가 여기 와서라도 풀어드릴게요. 한 달을 했는데 효과 없으면 제가 원장님한테 약속드릴게요. 와서라도 내가 해드릴게요. 응? 저기 벌써 녹음 몇 군데서 되네. 한 달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응? 계단을 못 올라갔던 분이 이 운동만 했는데 계단을 마음대로 다닌다니까요. 이렇게 정말 우리 몸에서 중요한 관절 부위가 어디냐면 발목 관절이에요. 특히 우리 주변에 혈압,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치유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조절 효과를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이 운동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혈압이 조절이 되고 그만큼 당뇨 수치가 떨어져 줄 수 있으니까 생활하는데 더 활력소를 가질 수 있죠. 그러면서 이런 운동이 또 걷기 운동이 하반신에 무엇을 발달시키냐? 근육을 발달시키죠. 그러면서 서서히 하반신의 밸런스가 잡히면 상반신은 알아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신 교정을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들이에요. 제가 제 몸의 상태를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몸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 다리가 좀 짧아요.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이러고는 걸을 수가 없잖아요. 하반신이 이 상태로 무너지는 순간 척추는 알아서 중심을 찾아갑니다. 알아서 그냥 스스로 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이러고는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경추가 어떻게 되겠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저는 원래 공부를 한 게 카이로프라틱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상태를 교정을 시켜라? 얼마든지 이 상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침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알아서 다시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잡아야 돼? 결국은 하반신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반신을 딱 잡아주면 알아서 이건 자기가 찾아가야 다. 근데 우리는 병원에 가서 털크덕 교정을 하고 와요.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아픈 부위를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교정을 하기 위한 과정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가 있어요. 하반신의 밸런스만 잡히면 되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 바뀌셔야 될 게 아까 얘기했던 걷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만 바꿔봐라. 요즘 뭐 TV를 봐도 걷는 자세가 중요하다, 걸음걸이에 대해서 막 수줍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한국에서 97년도부터 일을 해왔는데 그때만 해도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길을 열질 않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막 매스컴을 타고 막 하니까 이제는 또 신경들을 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알려지면 관심을 가져. 그럼 그때 당시에 제 말을 들었던 사람은 지금 어떻겠어요? 자세들이 좋죠 지금도. 사실 저는 얼마 전에 TV 보면서 그 롯데 신격호씨 딱 나오는 모습 보고 야 어떻게 1년 만에 저렇게 망가질 수가 있나. 얼마나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정확히 1년 전에 호텔에 가서 내가 만나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눈동자들 모두 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1년 전만 해도요. 백화점에 불쑥불쑥 나타나고 그랬었어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런데 1년 전부터 갑자기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난 몰라요. 하지만 움직이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1년 만에 몸이 확 나빠진 거죠. 왜? 나 근육 없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육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바꿀 것이냐. 그러려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 번만 제가 가르쳐드리는 몇 가지 그거를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첫째는 지금 발목 운동. 이거는 발목 펌핑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발목 펌핑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종아리의 근육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2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2의 심장. 종아리의 근육이 수축과 이완작용을 하지 않고는 펌핑이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혹시 우리 여자분들 중에 다리 부종이 혹시 안 생기세요? 저녁에? 조금씩 다리 안 보여요? 붙죠? 이럴 때 간단해요. 소파 위에 다리 딱 올려놓고 지금 방금 전에 한 펌핑 운동을 한 3, 4분 길면 5분만 해보세요. 그러면 다리 부종이 싹 빠져버려요. 그리고 다리가 너무 가벼워지죠. 자,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면 바로 이게 중력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이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력 때문에 망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력이 없으면 우리 몸의 순환기에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심장에 의해서 순환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심장은 펌핑을 어디까지만 하면 될까요? 뇌까지만 하면 돼요. 뇌까지만 펌핑이 잘 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원리? 중력에 의해서 강제로 순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 있던 혈액이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다는 거죠. 왜? 하반신의 근육이 약하고 근육을 운동을 시켜주질 않으니까 펌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은 동맥혈이 있고 정맥혈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인간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비롭게. 혈관 하나조차도 중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맥혈은 판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력만 잘 활용을 하시면 순환이 되는 데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혹 저도 마사지를 한 번씩 가서 받으러 보면 침대가 어떻게 돼요? 침대가 그러니까 평평하게 눕혀져 있죠. 이런 데서 마사지를 해요. 바보들이에요. 이런 데서 1시간씩 마사지를 하고 나면 근육은 풀어졌을지 모르지만 침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다리는 무겁습니다. 왜요? 순환이 안 됐잖아요. 바보들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 발 쪽을 살짝만 올려놓고 1시간 동안 대충 마사지를 해도 침대에서 딱 내려올 때는 어때요? 다리가 가볍거든요. 왜? 중력에 의해서 순환이 됐으니까. 근데 바보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눕혀놓고 마사지를 해요. 힘만 들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침대 한쪽을 높여놓고 대충 한 30분 주무르고 나면 침대에서 내려올 때 일단 다리가 가벼워야 되거든요. 사람의 피로를 제일 먼저 느끼는 부위가 어디냐? 군대 갔다 오셨죠? 행군해 보셨죠? 어디가 피곤하던가요? 발이 피로가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제일 먼저 피로를 느낀다. 발이나 발바닥이나 발에서의 그 피로를 느끼는 순간 어디에서 피로를 느끼게 되냐? 뇌에서의 피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행군할 때 앞사람이 뭐만 보고 갔다? 뒤통수만 보고 갔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 왜? 의식을 갖고 걷는 게 아니라 무의식으로 걷다시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피로해지면 결론은 어디가 피로해진다? 뇌가, 머리가 피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을 풀어주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을 통해서 풀어지냐? 걷는 거로 푸는 거예요. 마사지 안 받으셔도 돼요. 걸으면. 안 걷기 때문에 발 마사지 하는 거예요.
근데 걸으면 굳이 발 마사지 안 받아도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잘못 걸으니까 걷는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어디를 사용을 안 하게 돼요? 발목을 사용을 안 하고 걷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 나이 먹으면 거의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걸음을 걸어요? 제일 많이 걷는 걸음? 팔자걸음. 팔자걸음 걸으면 발목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팔자걸음을 걸어서 발목 사용을 안 하니까 하반신의 근육은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보행 습관 한 번만 바꿔봐라. 어떻게? 발목을 사용하면서 한 번만 걸어봐라. 그러면 하반신의 근육이 발달을 하고 펌핑 기능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순환이 잘 되죠. 여러분, 순환기에 문제가 오면요, 바로 따라서 망가지는 건 어딜까요? 순환기가 망가지면 관절이에요. 그래서 순환기는 항상 관절 질환과 순환기 질환 하나를 묶어놓고 봐요. 관절이 나빠져도 순환기가 나빠지고 순환기가 나빠져도 관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아지면 다리 아래가 풍풍 부어있죠. 근데 순환기가 좋아지면 무릎도 같이 좋아질 수 있어요. 또 관절이 좋아지면 순환기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관절 그러면 무릎만 생각하지만 사실 중요한 관절은 어디냐? 사실은 고관절입니다. 아까 제가 고관절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 고관절은 상하 혈액이 순환이 되게 하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팔자보행을 하면서 고관절이 바깥으로 벌어져 있는. 이게 벌어져 있으니까 통로가 어떻게 돼요? 막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하반신 쪽에 순환이 안 되니까 그 순환이 안 되면서 결론은 무릎이 나빠지게 되고 근육도 발달이 안 되게 되고. 그런데 아프면 항상 어디를 찾아가죠? 아픈 부위를 치료하러 간다는 거죠. 문제가. 아픈 부위를 치료하러 가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픈 부위 치료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아픈 부위를 치료하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릎을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어디를 생각해 봐야 되냐? 고관절부터 신경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를 바꿔야 돼? 보행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이 아픈 사람이 보행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나? 안 한다라는 거죠. 걷는 것 자체도 싫은데. 왜? 나는 무릎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는데. 그나마 병원에 가면 처방은 해주죠. 어디 가서 걸어라? 수영장에 가서 부력을 이용해서 걸어라. 왜? 안 움직이면 안 되니까. 수영장에 가서 걷는다고 좋아지나요? 안 돼요. 보행 습관을 바꾸면 통증이 완화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데 굳이 수영장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관절 질환 환자한테 계단을 걸어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관절이 안 좋은 사람한테 계단을 걷게 만들어서 치료를 해요. 병원에서 들으면 나 미친놈이죠. 아니, 무릎 아픈 사람한테 계단을 걸으라고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계단을 걸었을 때 효과를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죠. 무조건 계단을 걸어라, 이게 아닙니다. 무조건 계단 걸으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방법을 배워서 계단을 걷는 운동으로 생각하고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돼요. 그러면 왜 계단이 무릎 환자들한테 좋아질까요? 발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단을 걸을 때 발목을 최대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발을. 자, 이게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계단에서 보통 우리는 착지할 때 어떻게 착지하죠? 발바닥이 전체를 착지를 해요. 그러니까 발목을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앞부분만 사용하고 최대한으로 뒤꿈치를 밀어서 눌러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킬레스 쪽이 최대한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늘어나는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그 늘어나는 동시에 같이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같이 당기면서 늘려주기 때문에 반복시키다 보면 무릎, 허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걷지를 않다 보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운동, 어떤 운동이 중요하다? 발목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육은
나이가 먹을수록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왜 나이가 먹을수록 근육을 신경 써야 되냐? 50대라는 그 기준점이 우리 몸을 다 망가뜨리는 기준점이 돼요. 50대가. 50대 이후에서부터는 내 몸은 무조건 뭐든지 하나씩은 다 마이너스 되어가는 시기점이 돼요. 시기. 그 중에 하나가 근육. 그 중에 하나가 폐예요. 폐. 또 특히 여자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호르몬의 문제죠. 폐경기가 되고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 근데 호르몬 그러면 무슨 생각만 해요? 어떤 호르몬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냥 호르몬. 그걸로 끝이에요. 어떤 호르몬이 중요한지 몰라요. 50대 이후에 정말 필요한, 내가 정말 중요한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의 변화가 안 생겨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꾸준한 반복된 근육의 운동량, 그러면서 호흡기가 나빠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를 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성장 호르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일본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장기에 나오고 끝. 왜? 호르몬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거기까지밖에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성장기 끝나는 것이 성장 호르몬이다. 아니죠. 최대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그 시기가 성장기. 그 다음부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최대로 수치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뚝 떨어지다가 얘가 멈추면 나도 빠이빠이. 그러니까 이 폭이 많이 떨어졌을 때 50대 이후에 제일 신경 써야 될 질병이 무슨 질병? 뼈예요. 뼈.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부분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하게 만든다. 어떻게 할 거냐? 먹어서? 한 가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근육의 운동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체온이죠. 체온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제가 좋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만화 몇 권을 그린 게 있는데, 제가 책으로 원래는 출판을 하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몇만 원씩 팔면 과연 이걸 볼까? 고민하다가 이걸 다 자르자. 잘라서 단편 만화를 만들어서 한번 뿌려보자. 그러면 보겠지. 왜? 페이지 수가 몇 장 안 되니까. 또 만화니까 보겠지.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옛날 또 향수도 있잖아요. 만화에 대한 향수. 그래서 보겠지. 그래서 만화로 제가 분리를 시켜서 몇 권의 지금 만화가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로 제가 강조를 하는 게 바로 온도, 체온이에요. 혹시 오늘 아침에 체온 체크해 보신 분 계세요? 오늘 체온 안 하시더라고요. 집에 체온계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있는 집은 있더라고요. 아이들. 나이가 먹으면 체온 체크부터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체온 체크해봐서 내가 좀 체온이 낮다 싶으면 아침 먹는 차나 음식부터 바뀌어야 돼요. 어떤 음식으로, 어떤 차로 내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차로, 체온이 올라갈 수 있는 차로. 근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0.2에서 0.3도가 올라가면 내 몸에서 20-30%의 면역력이 상승을 하게 되어 있어요. 0.2에서 0.3. 0.2가 올리는 게 쉬울 것 같죠? 엄청나게 힘듭니다. 엄청난 운동을 해야만이 올릴 수 있는 온도예요. 그런데 내 아침 온도가 36도가 안 되더라. 문제 있는 거죠. 제가 일본에서
정말 많은 환자들을 접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체온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체온 증상이 오게 되면 일단 무조건 하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체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무조건 생각하세요. 뭐로 생각하냐? 내 몸에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체온 조절이 안 된다?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다. 자, 갱년기 증상 겪어보셨죠? 겪어보셨어요? 어떻든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죠? 정신도 없죠? 병원에 가봤었어요? 진단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지. 병원에 가면 진단서 이렇게 나올 텐데 자율신경계 실조증이라고 써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냐면 내 몸에 체온 조절을 못하고 있는 환자, 그게 자율신경계 실조증이에요. 거기서 좀 한 단계 더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응?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체온의 변화를 주면 돼요. 우리 아이가 체온이 떨어져 있더라? 오늘부터 신경 써서 체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자살할 일 없어요. 우울증은 체온이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가장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이미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에서 나와 있는 통계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딜까요? 미국 50개 주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 50개 주 중에. 네? 몬타요? 누가 시애틀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요? 시애틀이에요. 거기는 항상 랭킹 1위예요. 50개 주 중에. 항상 습하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습하다는 얘기는 체온이 올라갈 것 같죠? 습하면. 천만에요. 습하면 체온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항상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체온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면역력만 높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의 이상 증상까지도 조절해 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가 따뜻해야 되냐? 다른 데 없어요. 발을 따뜻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발이 내 손으로 잡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안 잡히는 위치에 있습니까? 발이 잡히는 위치에 있잖아요. TV 보면서 뭐 하세요? 그냥 발 그냥 주물르고 계세요. 마사지는 필요가 없는 거야. 주물르는 것 자체가 마사지예요. 어디를 집중적으로? 발가락 10개만. 그냥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반대로. 앞으로 구부리지 말고 반대로 한 번만 구부려보세요. 한번 이렇게 올려놓고 발을 한번 반대로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발가락을 반대쪽으로 꺾어버리듯이 반대로 꺾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꺾어보세요. 반대쪽으로. 그리고 풀고 스트레칭 한다 생각하시고 발가락만 이것만 해주면 자연스럽게 발에서 열이 나기 시작을 해요. 자, 왜 그러면 발이 따뜻해야 되고 발을 제가 자극하라고 하는지, 여기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포인트가. 발을 많이 만져주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바로 따뜻해지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하복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단전 쪽이 무조건 따뜻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발이 차가워진다는 얘기는 어디가 차가워진다는 얘기야? 하복부가 차가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발을 따뜻하게 했더니 어디가 따뜻해지더라? 하복부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라. 제가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강의를 가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특히 여고, 여중. 왜 제가 여중, 여고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바로 생리통, 생리불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리통, 생리불순이 심한 아이들은 틀림없이 발과 하복부가 찹니다. 근데 발이 배가 따뜻해지면 생리통, 생리불순은 서서히 좋아지게 되죠. 어차피 이건 병원에 가서 치료 방법은 없어요. 진통제 처방해 주죠. 진통제. 생리통 심하면 진통제 먹어라. 혹시 한 달에 한 번씩 앰뷸런스 타는 거 보신 적 계세요? 생리통 때문에 앰뷸런스를 타. 한 달에 한 번씩. 이건 사는 게 아니죠. 이랬던 사람이 좋아질 수 있어요. 어디 때문에? 체온의 변화가 주면서. 그러니까 좋은 거를 먹고
왜 안 움직이냐는 거예요. 왜 안 움직이냐.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육량을 좀 늘려라.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근육량은 안 늘고 한 가지는 또 늘어요. 뭐가? 지방이 체중이라고 하지 말고 지방이라고 그래야지. 체중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특히 어디 지방이 많이 늘더라? 옆구리 쪽이 늘죠. 그리고 어디가? 골반 쪽이 커지죠. 여자는 나이가 먹으면요 골반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골반이 커져요. 그래서 50대 이후 되면 여자들은 무조건 골반이 다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대 40대 있던 옷도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커지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반신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워킹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 걷기 싫으면 집에서 뭐라도 해라? 아까 배운 대로 발목에 펌핑 운동이라도 해라. 그래도 체온의 변화는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갑자기 또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발이 따뜻하면 내 몸은 따뜻해질 수 있고 내 몸의 면역력은 상승시킬 수 있다. 여기에 또 여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좋은 거 많이 또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 좋은 거 드시라고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답은 없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와이프가 종처럼 생각하면 그 사람은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 와이프는 와이프, 나는 나.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을 와이프가 대신 살아주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우리 역대 왕들 중에서 오래 산 사람이 없어.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알아서 해주니까.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 처리하는 것까지도 처리를 해줬으니.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저는 강의하러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강의하러 가면 하기 싫어도 움직이게 되니까. 제가 벌써 내년 2016년도 스케줄이 벌써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불쌍하냐. 1년 스케줄이 벌써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언제로? 밤에. 보통 저는 10시에서 한 12시 요 사이에 운동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일과가 끝나고 호텔에 돌아가는 시간이 보통 8시, 9시가 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한 번 걸으면 10km씩 평균 10km씩을 걷습니다. 혼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못하는 것뿐이다. 사람은요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건강이든 일이든 뭐든 간에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으로 끝나고 생각으로 끝나요. 정말 그림들은 잘 그려요. 머릿속에 막 정말 많이 그려놔요. 근데 항상 시작을 못해요. 뭐냐? 도전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오늘부터 뭔가에 도전을 한번 해봐야지. 이 도전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실업자가 많다. 일자리가 없다. 천만에요. 일자리는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전하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나는 이거를 해서 도전을 해서 이거를 통해서 한 단계 또 올라가는 또 도전을 하면 되고 또 도전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여기만 바라보고 도전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왜? 여기는 도전하면 안 되냐 이거죠. 건강? 처음부터 크게 보고 도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부터 도전을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부터. 그리고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도전은 조그만한 도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건강해지고 싶으면 오늘부터 한 가지 내 머릿속에 생각을 바꿔라. 어떤 생각을? 도전이라는 단어 속을 머릿속에 팍 박아놓으세요. 도전.
발목 펌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한번 펌핑 한번 해보자. 아침 저녁만이라도 해보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자기 전에라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걸을 때 발목을 한 번만 움직여서 한번 걸어보자.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6개월, 1년 뒤에 내 모습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전했더니 내가 이렇게 바뀌더라. 그런데 도전하지 않으면 내 몸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전하는 그 마음 자세가 돼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 이것만 도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 오늘 시작하는 그 자체가 항상 뭐가 돼야 되냐? 도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최선을 다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도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도전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도전을 해야 결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한번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시간, 나의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시간, 긍정적인 사고로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환자들은 긍정과 부정을 놓고 봤을 때 긍정이 앞설 것 같습니까? 부정이 앞설 것 같습니까? 긍정 앞에 부정이 덮고 있어요. 이거를 평행을 이루게끔만 만들어놔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부정이 앞으로 와버리고 긍정이 그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완치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환자들일수록요, 중환자들일수록요, 긍정이라는 사고는 머릿속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만이 꽉 차 있습니다. 왜? 이미 많이 쏘가봐서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많이 당해봐서 그래요. 병원에서도 쏘가봤죠. 어디 좋다는 데 가서 쏘가봤죠. 좋다는 거 해봐서 쏘가봤죠. 쏙 쏘다 보니까 긍정보단 부정이 벌써 이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이라는 단어는 아예 머릿속에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또 쏘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제가 가르쳐드린 건 쏘글 일도 없잖아요. 아니 발목 움직이라는데 거울을 하는데 쏘글 일이 없잖아요. 어차피 생활 속에서 하는 거니까. 생활 속에서의 나를 찾아라. 생활 속에서. 내가 화장실 가는데 10m밖에 안 되더라도 자세를 잡고 한 번만 걸어보라 이거예요. 아침 저녁 일어날 때 발목 한 번 움직여주라는데 쏘글 일이 없잖아요. 한 번만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바꿔나가는 거지 여기 원장님이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원장님 아무리 좋은 이야기 여기서 1시간, 2시간, 10시간 설명해줘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거기에 뭔가 도전하기 위한 내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답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97년도 그 힘든 시기에 와서 IMF를 겪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오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이 싫어서 일본 갔어요. 여러분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이 싫어서 일본 갔어요. 왜? 귀는 잘 열어요. 귀는 정말 잘 열고 잘 듣는데 행동을 옮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없냐? 결과가 없어요. 근데 일본에 가보니까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따라서요. 1년만 해봐라. 1년 동안 열심히 해요. 3개월만 해라. 3개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3개월 뒤면 결과가 다 나타나. 그 발이 차고 몸이 차가워서 항상 고생했던 사람들이 3개월 뒤에 몸이 다 따뜻해서 다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체험자가 수백 명, 수천 명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또 제가 강의는 거의 다 무료로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기술도 무료로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알려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일본 황실에 또 알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100은 아니지만 훈장도 받게 되고. 근데 한국에서는 안 주더라고요. 일본에는 주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바로 차이인 거예요. 도전하고 안 하고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생각을 바꿔서 또 우리 원장님이 해주시는 좋은 이야기 또 좋은 방법 듣고
아무리 좋은 거 고개 끄덕거리고 메모해놔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내가 바로 도전으로 돼야지 결과치가 있는 거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거 가르쳐드리고 방법을 가르쳐줘봐야 안 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한 번만 여러분이 도전하는 정신으로 뭔가에 한번 조그마한 것부터 도전하시라는 거. 큰 것부터 도전하시면 못해요.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씩 도전해 가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보단 앞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고,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는데 100세 시대에 중요한 거는 근육과 관절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근육이 빠지고 관절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두 발을 사용할 수 없으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건강한 삶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건강 상담은 이따가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하도록 하고 잠깐 기도 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오늘 저에게 유익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서 모두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